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이영경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농장 안을 분주히 오갑니다.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전. 평소보다 폐사하는 닭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판명됐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경기도와 충북 등 전국에서 AI 발병이 잇따랐지만 충남에서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최근 이 농장에서 17km가량 떨어진 아산 봉강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됐고 20km 떨어진 경기도 평택에서도 AI 확진 농가가 나와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관련성 등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철새도래지가 주변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금농장이 주변에 많이 포진한 상황도 아니고 규모가 대규모 농장이어서 출입 차량이 많다거나 이런 기존에 다발했던 농장들과는 패턴이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닭 3만 마리를 긴급 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 농장 25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다른 시도를 오가는 길목 3곳에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안성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AI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아산과 세종에는 내일 오전 11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철새들이 북상하며 이동하는 시기인데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AI가 확산 추세인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집행이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지하상가 48개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상인 반발과 안전사고 우려에 1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법원은 모레까지 가처분 집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지하상가 440개 점포를 공개 경쟁 입찰에 붙였고 이 가운데 46개 점포는 낙찰자가 있지만 기존 상인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개인택시조합이 LPG 공급계약 위반으로 거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독단적 행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며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택시기사 5,400명의 조합비로 운용되는 대전시 개인택시조합. 최근 LPG 공급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 측에 20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계약 기간을 어겼다는 1심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나 쫓아다니면서 이거 제가 따져보니까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날짜 아직 도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전체 자본이 70억 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를 물어줄 상황. 일부 이사들은 조합장이 위약벌 조항을 알고도 독단적 행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조합장을 고소했습니다. 손해액이 우리가 대충 추산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30억 정도가 되고 그것을 우리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이 이제 파탄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항소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조합장의 실책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항소 포기를 의결했지만 조합장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1심 재판부가 잘못된 증거를 준용해 판결에 문제가 있는 만큼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합 내 논란들은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세력이 충전소업자와 조합을 흔들려고 벌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대위가 발족한 가운데 비대위는 법적 다툼을 위한 후원금 모집에도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오늘로 7년이 됐습니다. 김 씨의 7주기 추모제가 태안화력 앞에서 진행되는데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7주기를 맞아 유족과 동료 100여 명이 사고 현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죽음의 저하! 끝장내자! 김 씨가 쓰러진 건물 앞까지 행진한 참가자들은 추모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합니다. 7주기를 하루 앞두고 태안화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2명이 또 부상당하자 안전한 일터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들 그 고마움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데 안전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추모제가 끝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간 참가자들은 하청업체의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고용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씨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산업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재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로 숨진 7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2인 1조는 예전부터 지킨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고질적으로 협력체 자체는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은 올 들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벌써 45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그런데 태안화력에선 어제도 발전 설비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하청 노동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추정되는데 이미 2달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해당 설비의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 안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석탄을 고온 고압의 가스로 바꿔 전기를 생산하는 첨단 설비인데 이곳 1층 배관 이음새에서 가스가 새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2달 전 태안화력 근로감독 당시 이런 위험성을 이미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적발된 법 위반은 900여 건, 개선 요구사항은 110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지만 폭발 방지 기능이 없는 일반 전기 설비를 사용하고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내화 구조가 아닌 일반 배관을 사용하는 등 사고가 난 설비에서만 17건의 중대법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측은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를 마쳤고 이번 사고는 지적받은 위치와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로감독이 발전 설비 전반에 걸쳐 이뤄진 만큼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가 설비 결함인지 그다음 작업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일단 사고 원인 규명에 따라서 현장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당 설비에선 2023년 1월에도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차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철도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한국철도노사는 오늘 본교섭을 벌였지만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며 교섭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와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조합원 2만 2천 명 가운데 1만 명 정도입니다. 사측은 출퇴근 시간대에 KTX 열차 등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비상 수송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뉴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이소희 전 세종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올해 39살로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여성과 청년, 장애인을 대변하는 인사로 국민의힘 비례 19번으로 영입됐지만 당시 18번 후보까지만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